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앞에 올린 이 황우여와 함성득이 만난 이유, 여기에서 제가 언급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잠깐 언급하면서 지금 현재 이 용산 대통령실이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듯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행동, 언행들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그 누구나 저 황우여의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황우여가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 규정들을 또는 이 권력 구조 개편, 이 정당 지도부 구성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데는 또 그 배후에 이 대통령실이 있는 거 아닌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지지 정당이 어디냐 그걸 불문하고 아마 그 대통령 부부가 지금 현재 이 국내힘의 전당대회에 관련해서 이 황우여를 통해서 이런저런 전당대회 규정을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바로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이 친윤 세력들이 그 황우여의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팔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을 명목으로 이 황우여를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이 한동훈의 정계 복귀, 한동훈의 국내힘 복귀,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 한동훈의 국내힘 당대표 당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견제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지지율로서는 어떻게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이 얼마 안 가서 당대표를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고 그래서 이 황우여의 계획대로 이 당대표 승계권을 가진 부대표, 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 특정인이 부대표로 있으면서 나중에 지방선거 공천권, 그 지방선거 공천권을 또 바탕으로 해서 차기, 불과 1년 뒤입니다. 여러분들 1년 뒤에 이제 결국에는 1년 뒤도 아닙니다. 지방선거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2026년 6월이라고 한다면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2026년 한 4월쯤에 대부분 다 공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한 9개월, 11개월 뒤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방선거 공천권을 바탕으로 결국엔 또 자기들만의 대선 주자를 선택하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자녀 임기 3년 내내 이 국내임을 친윤의 손아귀에 넣겠다. 친윤이 통제를 하겠다. 친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이 이 당을 계속 장악해 나가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의 그 바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력들이 보수 또는 우파가 찍을 곳은 국민의힘밖에 없고 그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는 세력은 우리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계속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국내임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나서도 전혀 바뀔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더 질이 멸렬하고 오히려 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이 뭐랄까 이 국내 지지층의 지금 현재 입은 정신적인 타격, 심리적인 피해 이런 것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 뭐 소위 말하는 후진국 그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 빈부격차가 있고 그 빈부격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뭐 인도 같은 데 가면 이쪽에는 거의 뭐 세계 최고 부자들이 모여있는 부촌들이 있는 반면 그 길 하나만 건너면 거의 뭐 천막촌, 이 판자촌도 아니고 천막촌에서 이 쓰레기를 주워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국내인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분노 이런 것들로 어, 시사에 아예 관심을 끊고 정치에 관심을 끊고 차기 정권 이런 거 뭐 관심을 끊고 그저 이 국내임이 바뀌기만을 지금 현재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저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식으로 총선 참패도 전혀 없었다는 이벤트로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뭐 지나간 일은 다 잊고 그러면서 희희낙낙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 참패 2달 동안 여러분들 진짜 2달 됐습니다. 이제 진짜 2달입니다. 2달 동안 대체 뭘 했습니까? 저들이 여러분들 총선 참패 2달 동안 참패 후 2달 동안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는 이 민심을 갖다가 다독이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국내임에서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체 뭘 했습니까? 황우여가 비대위원장이 된 것도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대체 황우여는 또 뭘 했습니까? 아니 대체 뭐 하나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다 저렇다 해도 뭐 하나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내놓을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 지지층을 갖다가 이렇게 위로하고 설득할 만한 그 아이템 자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능한 겁니까? 근데 그 와중에 그 알량한 기득권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 당은 계속 장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누군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 이 당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 정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차기 정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이 현재의 나의 기득권, 현재 우리 계파의 기득권, 이런 것만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결국엔 또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고, 국내임 전체로 봐도 누가 누구를 또 비판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 함성득이라는 자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함성득이라는 자가 용산 비선 호손이다.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냐? 이 함성득은 분명히 자기가 용산의 비선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용산 비선 호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함성득이라는 자가 대통령 부부와 사적 친분을 갖고 있다. 또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함성득은 과거 고대 교수 시절에 알선 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바 있는 부정부패 전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함성득의 과거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성득은 2014년 12월 달에 대법원으로부터 이 징역 10월에 추징금 7,850만 원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광고 대행 업체 대표로부터 7,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인터넷 광고 대행 계약 로비 이런 것들을 시도했다. 이런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로 기소가 됐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7,8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대학 교수가 그랬습니다. 대학 교수가 왜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이 알선 수재 있지 않습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이 바로 이 알선 수재인데, 아니 고대 교수가 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왜 공정거래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돈을 받고 그런 청탁을 시도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그 상징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2022년까지만 해도 대선, 그리고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그 해까지만 해도 분명히 공정과 원칙과 정의와 상식의 아이콘이었고, 그런 가치들을 강조했고, 그런 강조하는 그 가치들의 이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대한민국이 정말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그 지지층의 그런 바람과 기대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이라는 정권이 출범을 했고 문재인 정권의 종식이라는 그 결과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알고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이런 자가 있었다. 아무리 아크로비스타 이웃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와 무슨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 아주 비화들을 주고받았다. 함성득 이거 책으로 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은 그 특정한 주제가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 최재형이하고 나눈 카톡을 보면은 이 함성득이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었다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쓴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런 얘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부부 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고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내용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한테 보안이 아니라 보완 했던 거.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보안이 아니라 보완이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 이 함성득도 책에 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는 비화를 알 정도로 그걸 갖다 직접 들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이 함성득은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던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공정과 상식 원칙과 정의의 아이콘 윤석열이 과연 이런 사람을 곁에 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부터가 뭔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와는 무관하게 자기를 상징하는 그런 가치들과 전혀 거리가 가깝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가치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함성득이라는 자를 옆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 함성득이라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선 호소인 노릇을 하고 앉아 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나가서 내가 윤석열의 메신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다 할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은 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그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 함성득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는 함성득과 같은 이런 비선 호소인들 또는 이 용산 대통령 부부 언저리에 포진해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 누구의 정치적 조언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은 그 어떤 공직자든 이 국민의힘 또는 더불어민주당 그 어떤 정당의 당무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당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게 우리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당원상으로도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당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중에 제7조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위에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명예직 위에 당직, 그러니까 어떤 실권을 가진 당직은 맡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뭔 말입니까? 이거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 그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그 내용이 바로 국내의 당원에 있습니다.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당법상으로도 그리고 우리 국민 상식으로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이 한 정당의 당무에 개입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대통령이 국민 당원이라서 개입하는 것도 국민 당원상으로는 용납되기 어려운 행동이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이어서 제8조에 뭐가 되어 있냐. 당과 대통령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당 정책을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당원은 그 의무가 당의 정당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국내힘의 정당 정책을 윤석열 정부는 정말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내힘은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졌습니다. 그 책임을 진 결과가 뭡니까? 총선 대참패입니다. 책임을 졌습니다. 이 제8조 2항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국정 운영이 아니라 특정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또는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이 당정이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에도 맞지 않고 이건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이런 거는 정말 지양해야 되고 자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말 정치적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그걸 갖다가 이 갑툭튀완 아무런 정통성과 명분과 실권이 없는 갑툭튀 황우여가 그리고 용산 비선 호소인 함성득이 이런 걸 만약에 논의를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후과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황우여, 함성득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그런 누구의 책임 소재를 가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옹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일종의 방어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조차도 뭐라 했습니까? 손석희하고 얘기할 때 퇴임한 후에 누가 저를 지켜주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왜 현실을 그렇게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황우여를 비대위원장을 시킨 것부터가 벌써 그런 어떤 정치적 속셈을 일찌감치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왜냐하면 여러분들 황우여는 정치 일선에서 떠난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당 이제 상임 고문으로만 간간히 어쩌다 정말로 간간히 그 이름이 드러났을 뿐, 이 사람은 이제 정치권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물론 현역으로 있을 때도 그런 정치적으로 중량감이라든지 무게감이라든지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5선 국회의원의 부총리까지 했고 당 대표까지 했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지금 이 아주 엄중한 시기에 가장 위태로운 시기에 비대위원장을 맡긴다? 그것도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 6선인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은 열린우리당 출신으로서 3선을 했고 새누리당으로 넘어와서 또 3선을 한 그 조경태 의원이 자원해서 내가 비대위원장 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했는데 윤재옥 원내대표 가 뭐라고 했냐면 나 공식적으로 조경태한테 그런 제안한 바 없다. 그리고 나서는 황우여를 추천했고 황우여가 상임정국위원회 ARS 투표를 거쳐서 선출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황우여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데는 특정 세력의 의도가 작용을 했고 그 의도 때문에 황우여가 지금 현재 이 당원과 지지층의 반발을 자초하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 강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굽힐 의지가 없고 그 와중에 이 용산의 비선으로 의심받고 있는, 자기가 그걸 자처하고 있는 이 함성득과 만나서 이런 의심들을 증폭시킨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남아있던, 그나마 반신반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지를 보내고 있던 그 지지층한테 또 실망감을 안기고 그 지지층을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 될 수 있고, 이 하나의 장면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정무적 판단을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거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정말 앞으로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도 제가 굳이 지적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왜 항상 이 대통령 주변에 인사들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까? 왜 대통령 주변의 참모가 공식 참모든 비선 참모든 그 누구를 떠나서 왜 이런 정무 감각이 이렇게 형편없을까? 왜 그들은 이렇게 대놓고 자기들의 정치적 의도를 보이면서도 아닌 척 그렇게 할까? 대통령 얘기한 거 아닙니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한 겁니다. 대통령 이름을 파는 사람들 얘기한 겁니다.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을 누리려는 사람들, 대통령을 이름을 팔아가면서 자기 기득권,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 이름을 팔면서 이 특정인을 갖다가 견제하고 특정인을 무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언행들을 계속하면서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또 그런 사람들이 싫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미우면서도 결국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국민의힘을 계속 지지할 수밖에 없는, 제 영상을 보시는 이런 분들한테도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건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뭔가 이런 희망적인, 지금이라도 뭔가 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꿈 같은 얘기지만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기대할 정도의 어떤 정무적 판단 능력이 있을까? 지금까지 드러나는 걸로 봤을 때, 지금까지 경험한 걸로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기대를 조금이라도 하고 계실 텐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번 영상은 제가 특정 주제와는 무관하게 이런저런 얘기, 앞서서 제가 이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보완 차원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완이 아닙니다. 보완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한테 보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진짜 말 그대로 고완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